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공로장생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는 라면과 김밥이 한국인에게는 인에 박히는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인에 박히지만은 또 먹지 않으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 바로 라면과 김밥이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인이 박힌다는 표현과 함께 골수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수염이라는 병명이 나오는데요. 골수염에 대해서 잠깐 건강학적으로 설명드리고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이 해당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골수는 우리 몸의 뼛속에 있는 조직이고요. 미세 혈관, 신경, 세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죠. 골수염은 그럼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에 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긴 질환이 골수염입니다. 골수염은 성인보다는 소아, 청소년기의 남아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거나 혈행성 골수염의 경우 상기도 감염 또는 종기에 있는 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수염의 증상은 피로감, 발열, 식욕부진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 전신에 통증이 생기거나 허약해지기도 하고요. 국소 증상으로는 감염 부위에 발열, 통증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에 고름이 생기거나 피부 표면으로 고름이 나오는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골수염, 몸의 가장 뼈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골수에서 생기는 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생긴 질환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오늘 함께 감상하시고요.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건강요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밥은 과자나 떡 같은 주전부리가 아니라 당당히 밥의 계열에 속한다. 김밥은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끼니를 해결하는 밥 먹기의 엄숙성에서 벗어나 있다. 김밥은 끼니이면서도 끼니가 아닌 것처럼 가벼운 밥 먹기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나는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삶의 하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김밥의 가벼움은 서늘하다. 크고 뚱뚱한 김밥은 이 같은 정서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뚱뚱한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서 토막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를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 지역에서는 보통 김밥은 한 줄에 2,000에서 2,500원이고 퓨전김밥은 3,000원에서 3,500원이다. 고급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식사와 사교를 겸해서 먹지만 김밥이나 라면을 파는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혼자서 온 사람은 거리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1인용 자리에 앉지만 1인용 자리가 없을 때는 2인용 또는 4인용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쓸쓸하다. 쓸쓸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쓸쓸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쓸쓸하다. 쓸쓸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나의 단무지와 그의 단무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따로따로여서 나는 나의 단무지를 먹고 그는 그의 단무지를 집어먹는데 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TV 광고에서 라면 국물을 쭉 들이켠 연기자가 하면서 열반에 든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추위와 시장기는 서로를 충동질해서 결핍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콱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김밥과 라면을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뷔페 식당의 음식을 모조리 뒤섞어서 비빈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또 주문하니 슬프다. 시장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 현상이다. 맛은 우리가 그것을 입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만 유효한 현실이다.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 맛은 그리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뼈와 살과 정서의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잠들어 있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 시장길은 얼마나 많은 추억을 환기시키는가. 그 영육 복합체는 윤년의 청막학교에서 미군들한테 얻어먹은 레이션의 맛까지도 흔들어 깨운다. 이 궁상맞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사람이 거리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뻔하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힌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이는 혓바닥이 아니라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큐키하거나 라면처럼 부박하리라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라면은 귀국화되어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인 속에는 수많은 남들이 나와 똑같이 이 미끈거리는 밀가루 가락을 빨아들이고 있으리라는 익명성의 암도감도 작용하고 있을성 싶다. 이래저래 이는 골수염처럼 뼛속에 사무친다.